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라진 언어, 남아있는 문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종종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문명이 사라지면 왕궁도 사라지고 도시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동북아 역사에서 그 침묵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부여의 언어입니다. 부여는 기원전 2세기부터 만주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북방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여 문화권에서 후에 등장한 국가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부여는 단순한 고대 국가가 아니라 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지는 북방 국가 계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부여의 언어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역사서에 남은 몇 줄의 기록만 가지고 부여의 언어를 추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부여와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뜻밖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열쇠는 부여가 아니라 요나라 그란 문자 속에 있었습니다. 이는 북방제국 요나라 등장입니다. 10세기 초 동북아에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라입니다. 요나라는 그란족이 세운 제국이었습니다. 그란은 원래 동호이며 이후 몽골 초원과 만주 지역을 오가던 북방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10세기 들어 이들은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만주 전역과 몽골 초원 그리고 중원 북부까지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요나라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두 개의 통치 체계였습니다. 초원 지역은 유목 방식으로 통치하고 농경 지역은 중원식 행정제도로 통치했습니다. 이것은 초원과 농경 문명을 동시에 지배한 매우 독특한 제국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은 또 하나의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란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그란 소문자입니다. 이 두 문자 체계는 요나라 공식 기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돌 위에, 즉 비석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비석 속에 남은 기록을 보면 그란 문자가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유물은 바로 묘지명과 석비입니다. 이 묘지명은 귀족이나 관료가 사망을 했을 때 그의 생애를 기록해 무덤 속에 넣은 돌판이었습니다. 이 돌판에는 출생과 가계, 관직 경력, 국가 봉사, 기록과 같은 내용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 돌판을 종이에 떠낸 탁본을 통해 문자를 분석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유물은 석비 비문입니다. 이 석비는 국가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기념비입니다. 예를 들어 왕의 업적과 군사 승리, 또한 귀족 가문 역사 등입니다. 이 같은 것들이 돌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문들은 특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문장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관직 이름, 같은 문장 구조, 같은 연호. 이 반복 패턴은 문자 해독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란 문자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는 않았지만 묘비명과 석비 덕분에 점점 더 많은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란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현재 많은 언어학자들은 그란어를 파라몽골어 계열로 분류합니다. 파라몽골어란 몽골어와 매우 가까운 자매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는 즉 몽골어와 같은 언어는 아니지만 공통 조상을 가진 가까운 친척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말해 줍니다. 요나라 그란 제국은 단순한 유목국가가 아니라 몽골 초원과 만주 요동을 연결하는 북방세계 중심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은
과거에 부여와 고구려가 활동했던 역사 공간과 겹칩니다. 즉 부여 세계와 그러한 세계는 완전히 다른 문명이 아니라 같은 북방 접경 세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역사적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에서 국경지역은 항상 특별한 곳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민족이 만나고 문화가 섞이고 언어가 교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주와 요동 역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농경국가 유목부족 해양교역 세력이 서로 만나며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도 서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용어와 부족 이름, 관직 명칭과 지명과 같은 단어들은 다른 언어로 쉽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몽골어에도 없고 중국어에도 없지만 고구려나 발해 언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어들은 그란 문자 해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의 의미가 추정되면 문자의 발음도 함께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여와 고구려 세계의 언어 흔적이 그란 문자 해독을 돕고 그란 문자 해독이 다시 북방 언어 세계를 복원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여 언어를 복원하는 열쇠는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문자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북방 문명 전체를 이해하려는 거대한 퍼즐입니다. 그리고 부여는 언어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국은 수많은 비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는 같은 역사 공간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자 비문을 해독하는 일은 단순히 요 나라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와 고구려 세계가 사용했던 북방 정치 언어 구조를 복원하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러한 문자는 부여 언어를 직접 번역하는 열쇠가 아니라 부여가 속했던 북방 문명권의 언어 구조를 복원하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문자 해독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묘지명이 발견될 때마다 새로운 언어가 밝혀지고 문자 의미가 조금씩 확장됩니다. 따라서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문자 비문 속에서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더 오래된 부여 세계의 흔적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역사는 종종 돌, 즉 비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읽는 순간 수천 년 전 사라진 목소리가 다시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